안녕하십니까. 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아까 그 영어 답안지 보는 거 얘기해 준 것처럼 같은 회사네요. 제목 딱 써놓고 선택지 답률 딱 있는 거 보니까 네. 같은 회사인데 요놈이 문제 보기에서 문제를 이만큼 설명을 해주고 그쵸? 그제? 이렇게 요거를 문제 보기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네. 아니 이거를 보세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거기 문제 그대로 있어요? 여기 13번 있네. 네. 그러면 이거는 왜 써줬을까요? 문제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걸 끊어줘야 된다는 게 달라고. 네. 그러면서 풀이 구조를 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환경에서 요거를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누는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끊었냐는 거지. 안 끊어도 풀 수도 있죠. 이렇게 왜 이 수식만 생각 계산만 올라가면 끝입니까? 네. 그러나 이게 맞았으니까 그렇지 이걸 공부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남아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 했을 때 이 엑기스 두 개만 뽑으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설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이 식만 세우면 그쵸? 식을 세우면 이 1과 2를 세우고 비율만 계산하면 단순 계산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네. 여기서 핵심은 요 공식에 있는 요 K나 D나 W를 구분해서 쳐 넣을 수 있고 이 3분의 1의 의미가 뭐고 요 더하기 10의 의미가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써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K와 W만 이 문제에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 R1과 R2로 비례를 해서 그죠? 네. 구한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편하게 아이들이 푸는 거네요. 그죠? 다만 여기서 틀릴 때는 아이들이 틀린다면 여기서 요 계산 과정 이 식을 세우는 거하고 네. R과 R2의 비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거하고 요 식 세우는 거 1번 아마 요게 R과 R2의 비례 과정을 못 잡는 거 3번 2번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거 3번 그쵸? 네. 그런 다음에는 뭐 어느 정도로 여기에서 요거 변형 못 시키는 애들도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3승으로 3분의 1을 그래서 요거에서 4번 그 다음에 뭐 요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이 문제가. 네. 그런 것처럼 보세요. 아니 나는 이 문제는 안 봤지만 이거만 보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해설만 보고도 공부가 되지 않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단락도 나눠주고 네. 어떤 게 애들이 틀릴까도 볼 수 있고 내가 알면 다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읽어보면 끝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일명 수학 독서인데 수학 독서요? 해설지 독서 해설지 정도. 네가 맞춘 거를 이걸 보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서 서술했구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수리논술 쓸 때 대박인데. 논술이요? 수리논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논술이 있고 수학 모의고사처럼 과학 논술이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써 있어요. 좀 길게. 네. 그래서 이런 풀이 과정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계산 과정만 쓰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면 이 계산 과정이 뭐라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게 수리논술 답안지가 돼요. 이해돼요? 네. 그런데 수리논술은 문과 논술 막 10대 1이면 경쟁률 같은 뭐 10대 1 아니죠. 보통 50대 1, 100대 1 그렇거든요. 네. 경쟁률이 2대 1 정도 되는데 이게 이과 애들은 논술을 안 해요. 잘 특별한 게 아니면. 네. 그래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거의 1.1대 1, 1.2대 1이에요. 실질 경쟁률은.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잘 맞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나 이런 흐름까지 이 수식을 쓰면서 이런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조금 누적시키면 네. 수리 논술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첫 번째. 논술이요? 네. 제가요? 네. 수리 논술.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한 걸 나한테 와갖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의 기초는 뭐라고? 수학 해설지 정도이라고. 그래서 네. 이 해설지처럼 너도 설명 쓰면서 사이사이에 계산을 쓸 수 있냐고. 아직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왜 안 보냐는 거지, 애들이. 수학적 사고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만 하면서 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A, B, C, 초등학생 3명이고, 중에서 3명이고, 이렇게 중에서 3명이고, 그걸 계산했더니 요거더라. 21명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지. 수강생이 없으므로 이 0명이다. 2달러. 이렇게.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0명이므로 이걸 조건으로 해서 계산했으니까 22명이다. 그래서 20명이다. 그러면 여기 개념은 늘어놓고 요거를 첫 번째로 사용하고 그죠? 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두 번째로 사용했고 그거를 연결해서 이 공식을 찾는 이용할 수 있는 정거 조건으로 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네가 계산하면서 머릿속에서는 확 했잖아요. 그래서 맞추긴 했는데 예. 그걸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쓸 수 있냐는 문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조금 읽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게 수리 논술이라고.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입시에서 굉장히 하나의 핫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왜? 논술 100%도 있어. 100%요? 내신도 안 보고 수식 내용도 안 보고 논술만 보면 돼. 연대를. 그렇기도 하고 예. 수학적 논리 첫 번째는 수리 논술 만약의 경우에 수리 논술도 도움되고 두 번째는 수리 논리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머릿속에 풀이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전개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다는 거지. 핵심은. 예. 그리고 그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는데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 그래도 뭐 수학 있다고 쳐. 있다고 치는데 봐봐.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이 블록으로 했을 때 요 공식을 아느냐? 아까처럼. 그지? 네. 이 두 번째 공식을 하느냐? 요걸 활용할 수 있느냐? 요 공식을 아느냐? 이걸 전제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키워드가 숨어 있는 거를 보면 다음번에 여기에서는 이게 0이므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문제 어디 나와요? 문제 써 있나요? 이거 안 써있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구나.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걸 풀면서 너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식이라는 거죠. 약식풀이. 근데 그걸 푸는 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나중에 이걸 나누면 여기에는 이런 조건 이게 영임으로를 사용해서 문제를 비틀어 봤구나 라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들은 비틀어 하는 것들을 정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그냥 한번 풀고 풀리면 다 버려버려요. 이거 안 보잖아. 맞으면 다시는 해설도 안 보잖아. 네. 그 본 거 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깊어진다고. 그 본 거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랑 다른 거랑 딱 연결시킨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 문제 숨어있는 힌트나 핵심 요하를 한 번쯤 읽는데 얼마나 걸려? 이거 내가 풀 줄 아는데. 문제도 풀어봤고. 얼마 안 걸리죠? 네. 여기서 뽑아서 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 하고 모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 내 얘기는. 한 번쯤 그렇게 문제를 분석해서 뿌리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애들이 잘못하면 이런 데서 이렇게 실수하겠구나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수학 해설지는 하나도 안 걷는다고 애들이. 답만 확인하고 틀린 것만 있으면 보고 이거 수식 여기서 풀렸네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는 게 없어. 복습하는 것도 없고.
문제 만든 사람은 굉장히 머리 써갖고 만들어서 이게 너무 힘들까봐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내줬거든. 네. 그랬더니 그거 딱 찾아내서 풀 다음에 이거 비트는 거 말고 애들이 힘들까봐 이거 없으면 이 조건을 이렇게 바꾸면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수학적 능력이 늘어나는데 문제 본 그냥 다 버려. 이해돼요? 예.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몇 번? 14번 틀렸어요? 네. 14번 본인 생각에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걸 비교하기 전에 여기죠, 여기서부터 네. 요거를 단계별로 쪼개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는 이런 블록 계산물이 있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요거를 이런 내고랑 이런 내고랑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3단계로 분리를 해야죠. 요 계산 과정을 아까 내가 줄쳐준 것처럼. 네. 그런 다음에 이거의 의미, 이거의 의미, 이거의 의미, 이 세 개가 연결이 잘 됐나의 의미. 그랬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간 거의 의미, 이렇게 꺾인 부분의 의미, 이렇게 찾아봐야 되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비교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어디가 틀렸냐고. 본인은. 자, 기영님까지는 맞게 했는데 디귿 차이예요? 네. 그럼 디귿의 뭐 차이예요? 그럼 디귿은 자, 저- 기억은 넘어가고, 니은도 넘어갔어요? 그죠? 기억 넘어갔고, 그죠? 니은도 넘어가서 다 알아요? 근데 디귿에서 뭐예요? 디귿은 아예 적분을 잘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오케이. 적분을 이상하게 했다는 거는 어떻게 이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과정이 틀렸어요, 먼저? 자. 어떤 과정이 틀렸어요? 일단 이 절대값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이 안에 것만 안에 것만. 계산했다.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절대값은 뭐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그 양수 범위가 아니라 음수 범위가 있으니까 음, 그 부분에 가서는 그 이 그래프의 대소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 차를 그대로 유지하면 양의 범위에서는 그 차의 그 뺄셈 값이 양수였던 게 음의 범위에서는 음수가 되버리니까 절대값. 오케이, 그거 나도 이해해요. 근데 왜 현장에서는 그걸 못 생각했을까? 어느 부분을 힌트가 없었을까? 숨어져 있는? 그때 저는 양수 범위만 생각한다고 생각했죠. 오케이, 그래. 너는 양수범위만 항상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절대값이니까 양수, 음수 범위를 다 생각해야 됐었어. 네. 그치?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는 양수잖아. 근데 이 지수 크기가 이 k 값이 t 값 말고 k 값이 음수가 돼도 이게 양수가 되잖아. 네. 그럼 k 값에 따라서 이게 음수 부분도 생각해 봐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절대값을 했다는 거지. 그거를 할 때 현장에서 너는 이거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생각해놓고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할 때 이 네. 처음에 기본적으로 주는 조건이 있잖아. 네. 지수 이게 마이너스 지수가 나왔을 때 가능하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양수가 나오면 이게 K로 나오면 양수 음수로 두 개로 깔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지? 선제적으로. 그러면 네가 지수를 공부할 때 기본 조건들을 다시 정리해 봐야 되는구나. 왜? 기본 조건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됐나? 하고 이렇게 안 해보면 다음번에도 이런 실수를 또 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뭘 실수를 했고 그러면 요거만 했으면 다 풀고 맞았어요. 식도 맞게 세우고. 네. 절대값 칠수는 다 맞긴.
t를 치환을 안 했어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럼 너무 아까운 거잖아. 네. 이렇게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자, 그거를 틀렸어. 그거를 틀렸을 때 이건 다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한 줄로 어떻게 쓸 거냐고. 한 줄로 쓴다는 게 어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네가 저 문제를 풀 때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정리하자. 이렇게.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돼. 그러려면 뭐를 추가로 정리하자. 이렇게 되면. 자, 요거를 써줘야죠. 요거. 네 거 답을 써야 돼. 네 거 답을 써놓고 이걸 절대값을 해서 절대값 빼먹음 여기다가. 그러면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지수 기본 조건 이거 중에서 1번 판단 두라. 네. 이렇게 한 줄로 딱 써놔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안에서. 그래야 나는 이런 문제를 할 때 지수 이거 계산할 때 절대값이 나왔는데 그걸 빼먹은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노하우가 누적되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쭉 살펴보면 이런 실수 하지 말자. 그럼 적어도 그 실수를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면 이걸 풀고 이렇게 했어.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도 저번에도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면 그럼 바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한 줄 정도. 저번 연습장 할 때는 말씀하셨던 그 한 줄 정도. 네. 근데 이걸 해석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쓰고 틀렸는데 여기 쳐다보니까 절대값을 안 했어요. 그럼 다음번에 이걸 보면 한 방에 이건 절대값 안 했어요. 어떻게 떠올려? 다시 적어놔야죠. 다시 또 풀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여기다가 적어놔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써놓든지 이 제일 밑에다 써놓든지 해서 나중에 이걸 쭈루룩 누적해서 종이 한 장에다 쓰면 붙여놓으면 내 실수 개선. 그게 누적돼서 이 한 권을 풀면 100개가 나오면 두 권을 풀면 100개. 그럼 나중에 1000개가 나오면 한 번에 쭉 보면서 10장만 보면 1000문제가 복습돼. 이해됐어요? 예. 다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너는 그래도 수학은 일정 등급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길지 않은 문제로 어떤 문제들을 보면 이 해설 과정을 이거는 편집을 교묘하게 보기 좋게 해놓은 거야. 편집 자체는 왜 기억을 이렇게 뭉쳐놓으니까 보기가 좋은 거야. 니은이랑 디귿이랑. 근데 어떤 해설서를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어디가 기억이고 어디가 니은이고 하는 가독선 좋게 끊은 다음에 기억 안에도 두 달라고 자르고 여기 핵심 개념 이거 확인한 다음에 요거랑 연결시킬 때 요 개념을 내가 알아냈어. 이렇게 써놓는 게 좋지. 해설지예요? 해설지도. 자, 네. 나는 애들한테 그래. 이것만도 공부하지만 해설지에 네가 틀렸던 부분만 다 체크하면 나중에 해설지만 쭉 읽어도 되지 않을까? 문제지가 아니라. 네. 그렇지. 그래서 해설지 가져와 뭐 모르는데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그러니까요 선생님 하면서 과외를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가 아까 저것처럼 절대값을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절대값 안 하는 문제에서 이런 힌트가 없어서 잠깐 방심했는데 요 부분을 보고 떠올려서 아니면 기본적인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이렇게 떠올려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과외를 하는데 이걸 틀렸대 애들이. 그럼 다 풀어. 애들이 기억 니은 풀었더니 쌤 그건 알고요 디귿이요 그래 애들이. 20분 지났어 과외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럼 시간 낭비 펑펑 하는 거야. 그럼 다음번에 이 문제는 안 봐도 되겠네. 절대값 이것만 조심하자. 왜? 과정도 다 맞았다. 계산도 맞았다. 근데 웃기지 않니? 네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틀렸어. 지금 이 문제를. 아니요. 이거 하나짜리 서울대 떨어지면 어떡하지? 억울해서 1년째 써야 돼. 뭐 안 써놔서. 한 줄 점검해야 될 거. 아주 기초적이지만 떠올리고 해야 될 거. 실수를 안 하고 퍼펙트하게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짜잘한 것들을 정리하는 걸 안 해놔서. 쌤이 재수, 삼수, 사수, 옥수, 육수. 육수요?
육수물 쭉쭉 났어. 하나 때문에 떨어진 적도 두세 번이야. 이 육수를 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서울대 법대 가려고 그랬지. 실패했지. 수능으로 바뀌었지. 대학 입학고사, 학력고사, 본고사, 수학능력 시험 이렇게 4가지 봤지. 대학 입시 내가 산 경험. 입시 연구만 그래서 20년. 한 문제 무시하지 마. 한 문제 안에 서성한 중경예시, 서영고 다 알고. 이렇게 틀리면 네가 실력이 없어서 틀리면 할 수 없지. 포기해 그러는데 다 아는데 절대까지 생각 못해서 틀렸대. 그러면 1년 동안 그 한 문제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거만 맞췄으면 서울대 붙는데 눈물 안 나냐? 나죠. 한 달에 몇백만씩 해가지고 몇천만 원 더 쓰는데 그 절대값 하나 때문에 그 다 정리해놔. 그런 사소한 걸로 안 틀리게. 근데 사소한 건데 왜 틀렸어? 네가 그거를 더 철저하게 이런 게 나오면 분석 순서 원이 나올 때는 첫 번째 반지름과 관련되는 거 본다. 직각이 관련되는 거 본다. 원 할 때 삼각형 그러면 세 변의 길이 b 두 변을 합쳤을 때 이거 한다. 그 다음에 뭘 본다, 뭐 본다. 그래서 삼각형의 점검할 공식은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내가 3번에서 많이 틀렸으면 조심.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어떤 애가 30번을 맞췄어. 네. 근데 다 맞은 줄 아는데 저쪽에서 계산 실수를 하나 했어. 쉬운 거였어. 당연히 맞은 줄 알아서 검사도 안 했어. 너무 쉬웠어. 근데 틀린 거예요? 억울하지? 예.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서울 떨어진 거야. 무려 30번도 퍼펙트하게 딱 풀어갖고 정확하게 풀어서 맞췄거든? 네. 근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해설지에서 내가 실수할 만한 왜? 정탐지라는 게 있잖아. 함정을 파잖아. 네. 어디에 함정 파냐고 어떤 식으로 파냐고 해설서에 다 써놨잖아. 너 볼 수 있는 눈도 있잖아. 네. 그러면 더 찾아내야 되지 않냐? 당연히 네가 문제 푸는 것도 잘하고 나 잘 나가고 문제 풀고 많이 맞췄네. 인정해. 근데 마지막에는 30번 틀어도 서울대 가거든. 이과는 29번 틀어도 가거든. 네. 어? 네. 수학 3개 틀려도 서울대 가. 이과는 국어 잘 맞으면. 근데 뭐라고? 아니 중간에서 16번 14번 틀리고 그러면 뭐라고? 계산을 이렇게 잘못해서 14번을 틀려서 못 가면 너 1년이 장난이 아니다. 일찍 붙고 네 재수할 돈 다 달라서 술 먹으면 너 365일 술 먹을 수 있다. 대학 가서. 방학 내내 영국 가갖고 외국 가갖고 해외여행 돌아다닐 수 있다. 한 문제 소중히 여기자. 육수한 선생의 권고다. 핵심 뽑자. 수학책을 시험을 보면서 영어 해설서 그렇게 보니까 공부하는 느낌 들지. 네. 수학은 해설서 생으로 버리지 말자. 해설서는 노하우다. 과외 노하우. 수리 논술의 기초. 수학적 논리 전개의 기초. 오케이? 네. 그렇지.